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희 SK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연말이라서 그런지 4분기 업종 수익률 1위가 반도체입니다. 소부장이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지금 소부장은 이미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올해 6월부터 11월 이제 초까지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 근데 이것들이 이제 11월 이제 중순을 지나면서부터 지금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굉장히 한 6월부터 한 5개월 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했다. 일단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센티먼트의 저점은 이미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반도체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 물량 증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베트남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세트 라인들이 이제 셧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트까지도 이제 생산 부진이 같이 진행이 되었었고, 예상외로 비메모리까지 이제 공급 부족으로 진행이 되면서 세트에 더 조금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일으켜지면서 이제 좀 부진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투자의 규모는 올해 대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업황 다운 사이클을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가 내년에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는 게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표시할 수 있겠지만, 올해와 다른 점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하반기에 공급 물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평택 P3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낸드부터 3월부터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가장 업황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D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말, 3분기 초부터 반도체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는 YY로 증가하겠지만 내년 투자가 증가하는 그 물량 자체가 2022년 공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대비해서는 낮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는 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되었지만 내년에는 1분기 말부터 투자가 집행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년에는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올해 대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황이 가장 중요한데, 내년에는 이제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가 3월 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부터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견인하는 서버용 DDR5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D램 업황상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내년 하반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서플라이 체인들은 1분기 국내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 3, 4분기 분기별로 이제 상승하는 실적 사이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년 투자가 공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사실상 DDR5의 비중이 강하게 올라오는 건 내년보다는 내후년부터이기 때문에 2023년 업황에 대해서도 센티먼트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과 센티먼트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조금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측면은 있기 때문에 일부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은 변동성은 심한 가운데 저점 레벨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에 대한 우려감이 1분기가 바닥, 그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내년도 얘기죠. 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공정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웨이퍼부터 패키징까지 공정이 한 8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데 리포트를 통해서 후공정의 외주 비중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패키징 업체들의 뭐 수혜가 있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종목이 있나요? 네, 일단 둘 다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후공정의 외주 사이클은 사실 3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그 반도체 업체 자체에 이제 인하우스 라인이 있다 보니까 인하우스 위주가 좀 증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추가적인 성장 물량들을 이제 외주 업체가 진행을 해 왔는데, 3년 전부터 이제 비메모리부터 테스트 하우스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외주 비중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수혜를 이미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테스나, 네페스, 뭐 LB세미콘 같은 테스트 하우스들이 지금 3년 전부터 외주 비중 증가의 수혜를 겪었고요. 그 외주 비중이 올라갔던 배경은 추가적으로 공정을 투자함에 있어서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다만 기존에 하고 있던 컨벤셔널한 아이템들을 자체적으로 인하우스가 증설하기에는 공간에 대한 부족과 그리고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
지금 전공정만 해도 지금 신규 팹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인하우스 위주로의 증설들이 비효율적 사이클로 가면서 그 외주 사이클에 대한 증가가 비메모리부터 증가를 했지만 지금 올해 초부터는 메모리도 같이 이제 그런 스킴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패키징 업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외주를 준다는 거는 인하우스보다 비용을 저렴하게 하거나 아니면 인하우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 저원가 구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패키징에서 저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동남아 라인에 가지고 있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모듈러인 한양디지텍 같은 업체들이 외주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보면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매분기 지금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이익 성장까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업체들은 업황에 대한 변동이 영향은 있겠지만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이 지금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어서 큰 사이클에 초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 업체들은 과거에는 조금 저마진 사업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서는 낮은 밸류를 줬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밸류가 레이팅이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워낙 또 공정기술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도 잘 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후공정 업체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은 어느 기업인가요? 일단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공시를 통해서 이제 좋아진다라고 이제 언급했던 업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주를 지속적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저원가 구조를 가지고 저비용으로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제 그 패키징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원가 라인에 가지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의 라인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11월 달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후공정 턴키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 공시 내용을 보면은 뭐 규모나 이익률 이런 관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인하우스 위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이제 외주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식의 공시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패키징 테스트로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 지금 좋아질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의 턴키, 후공정 반도체 턴키 사업이 내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온기 반영되는 시점들은 2024년, 25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4, 25년까지의 성장에 대한 그림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후공정에 대한 외주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전공정으로 좀 가볼까요? 전공정 쪽에는 어떻습니까? 보시는 탑픽과 또 그 관련된 업황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전공정은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드린 반도체 캐펙스 레벨이 증가하냐 아니면 하락하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반도체 전공정 투자가 YOY로 증가를 하면서 지금 모든 업체가 다 실적 성장을 겪었고요.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액이 감소하기는 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삼성전자의 낸드 더블 스태킹을 투자하는 첫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점과 두 번째는 DDR5의 사이클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 3년을 구조적으로 물량 성장의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들 특히 전공정 장비주나 뭐 소재, 파츠 업체 너나 할 거 없이 내년에도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성장하는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트렌드도 1분기를 바닥으로 2, 3, 4분기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공정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10월 달 여기 출연하면서 PSK를 가장 선호한다 말씀을 드렸고 주가 레벨도 좋았는데 여전히 PSK를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지금 전공정 장비주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싼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와 지금 현재 시대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스킴이 다른 점은 과거에는 국내 투자만 위주로 집행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해외까지 미국 이제 비메모리 투자 사이클도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까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어닝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베베레츠가 내년부터 신규 수혜로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더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보장 관련해가지고 SK증권 한동희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SK하이닉스는 2% 상승세 탄력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장 마감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나이투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